닌자고의 긴 여정의 피날레스 장식한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년간 쉬지 않고 반영해온 닌자고 시리즈의 캐릭터들의 강력한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0위는 가마돈이 차지했습니다. 가마돈은 시즌 8에서 도깨비의 힘으로 부활한 이후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투력 측정기인 로이드를 시작으로 스카일라, 미스터캣, 사무라이 X, 퍼스트 본 등의 강자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닌자 6인과 대등하게 싸우는 등 충분히 강력한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즌10에서 최종 보스였던 오메가에게 압도적으로 털리는 등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시즌16 어둠의 크리스탈에서 새로운 도깨비 폼과 함께 다시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 최종 보스인 크리스탈 킹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이나 벤지스톤 군단을 상대로 무쌍난무를 찍는 등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남겼습니다. 9위는 자폭 상태의 잔이 차지했습니다. 잔은 시즌3 때 닌자고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을 하여 자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폭으로 인한 한순간의 에너지 증가와 황금 무기의 힘까지 더해져 신급의 강함을 지닌 오버로드를 상대로 승리하는 걸 넘어서 닌자고 신체 전체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강함은 세계관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강력하겠지만 닌자들의 서포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폭 상태의 잔은 결국에 사망하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교적 낮은 순위인 9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8위는 닌자고 미지의 바다의 최종 보스였던 워지라입니다. 워지라는 폭풍의 신이라는 이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신급에 가까운 스케일을 보여주었는데 등장만으로 헤일과 함께 닌자고 시티 전체를 바다에 침수시키는 모습과 닌자 전원이 덤볐음에도 상대가 안됐다는 점, 그리고 정성기 당시에 어린 시절이라고 하지만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의 강함은 세계관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피지컬부터가 압도적이고 다양한 원소의 힘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사기적이었던 빌런이었습니다. 7위는 바다와 한몸이 된 니아가 차지했습니다. 니아는 워지라를 막기 위해 바다와 한몸이 되어 끝내 각성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신체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공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데미지를 입는다고 해도 바다가 있는 이상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존재이며 바다에 있는 물을 이용해 엄청난 스케일의 공격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닌자들조차 버거워하던 카마를 매우 간단히 압도하는 모습과 앞서 소개했던 최강자급의 캐릭터인 워지라를 간단히 압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6위는 니아보다 앞서 바다와 한몸이 되어서 닌자고를 구했던 멀론피아의 영웅 니아드입니다. 니아드는 멀론피아와 키퍼들,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합쳐서 덤벼도 상대가 안됐던 워지라를 상대로 바다와 한몸이 되어 단독으로 꺾었던 정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니아조차 니아드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니아드는 강력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니아드가 작중 내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이 없지만 니아가 니아드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기본적인 물의 능력은 니아보다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니아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니아보다 높은 6위의 순위를 주었습니다. 5위는 결혼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자기가 빌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나다칸 진입니다. 나다칸 진은 결혼한 이후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빌 수 있는 정말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능력을 이용해 닌자 전원을 간단히 압도하는 모습과 닌자고 시티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다칸 진은 결혼하기 이전부터 닌자고 시티의 대부분의 대륙을 공중에 뛰어넘는 모습이나 닌자들을 간단히 압도하는 등 강력한 인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훨씬 강력해진 결혼 후의 나다칸은 충분히 세계관 최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기적인 능력도 일부의 존재에 한해선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작진의 언급을 통해 그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고 있으며 나다칸 진의 능력 활용도 역시 그리 대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비해 그의 강함을 저평가하여 5위라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주었습니다. 4위는 닌자고의 최악이자 최강의 빌런이라고도 불리는 오버로드가 차지했습니다. 오버로드는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신과 같은 캐릭터입니다. 우선 오버로드는 닌자고를 대표하는 빌런인 만큼 다양한 형태로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정성기 당시의 오버로드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던 정성기 당시의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대등한 수준의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마돈의 육체로 불완전하게 부활한 이후 로이드를 간단히 털어버리는 모습과 닌자고를 최초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골드 닌자 상태의 로이드에게 패배했다고 하지만 후에 골드 마스터가 되어 골드 닌자와 동급 수준의 강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최근 시즌이었던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에선 로이드와 가마돈과의 2대2 전투에서도 둘을 완벽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킹 상태에서는 정작만큼의 이펙트가 없어 더 이상의 순위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3위는 로이드의 최종 진화 형태인 골드 닌자와 골드 온리입니다. 우선 골드 닌자는 로이드가 시즌2에서 보여주었던 최후의 각성으로서 시즌2의 최종 보스였던 오버로드를 간단히 압도하는 모습과 닌자고 시티 전체의 어둠을 단 한순간에 없애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시즌 16에서 잠깐 나왔던 골드 옴니 역시 크리스탈 킹 상태의 오버로드를 잠시나마 압도하는 모습을 통해 골드 옴니 역시 골드 닌자 못지않은 강력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관 최강자인 오버로드를 압도했다는 점만 봐도 이 골드 닌자와 골드 옴니는 세계관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위는 골드 울트라 드래곤이 차지했습니다. 골드 울트라 드래곤은 황금 무기의 힘과 드래곤 폼 상태의 닌자들의 사인의 힘이 합쳐져 인위적으로 탄생한 생명체인데요. 닌자들의 4가지 원소는 물론 골드 파워까지 다루며 크리스탈 킹 상태의 오버로드를 끝장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물론 연출적인 부분에서 골드 닌자보다 약하다는 인상도 있긴 하지만 어둠의 크리스탈의 최종 전투에서 최후의 방안으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골드 닌자조차 뛰어넘는 세계관 최강자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터입니다.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터는 닌자고 세계관 내 최강자로서 칭해지는 존재로서 오버로드와 워지라를 복인한 장본인입니다. 거기에 물과 바람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다룰 수 있으며 닌자고 대륙을 창조해내고 스피니주를 창시하는 등 정말 전지전능에 가까운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정 자체가 세계관 최강자로서 등장한 캐릭터인 만큼 의심 없는 세계관 최강자는 역시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터일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신년과 쉬지 않고 반영을 한 닌자고 시리즈의 캐릭터들에 대한 강한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닌자고가 확정이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스토리를 보여줄까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